안녕하세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리터러시 교육론 10장 발췌문을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특정 분야 글 읽을 때, 예를 들어 과학기술 글 같은 거요. 유독 어렵다. 아니면 역사책은 뭘 봐야 할지 좀 막막하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요. 누구나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학문 문식성과 학습 문식성인데요. 이게 딱 그 지점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개념이 얼핏 보면 그냥 글 읽고 쓰는 능력인가 싶지만 파고들면 꽤 흥미로운 차이가 있죠. 둘 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한다는 건 같은데 네. 지향점이랑 접근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법. 이게 이제 학문 문식성이고요. 아, 전문가처럼. 네. 그리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면서 좀 효과적으로 배우는 능력. 이게 학습 문식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좀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보고 또 이게 청취자님들 학습 과정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균형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담화 관습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이게 공동체마다 다르고 또 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담화 관습이라는 게 특정 집단 안에서 통용되는 소통의 룰 같은 거예요. 룰이요? 네, 그게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암묵적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학문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거기서 쓰는 용어, 글 쓰는 방식, 심지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전제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다. 네, 일종의 사회적 합의 같은 거라서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전 과학 논문 형식이랑 요즘 형식이 좀 다른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문 문식성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특정 분야의 담화 관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역사가처럼 읽기, 과학자처럼 읽기, 이게 딱 그 예시 같네요. 네, 바로 그거죠. 단순히 들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들이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식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방식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와인버거 연구가 유명한데요. 거기 보면 역사가는 자료를 볼 때 그 출처, 소싱을 계속 위심해요. 아, 출처. 네네. 그리고 다른 자료랑 막 비교해보고 코로보레이션.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따져보고요. 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네요. 그렇죠. 반면에 과학자는 어떨까요?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실험 설계나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좀 더 집중하겠죠. 아예 생각하는 틀 자체가 좀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학습 문식성은 이거랑 어떻게 좀 다를까요? 자료에서는 영역 보편적이다, 뭐 학습을 위한 쓰기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건 좀 더 일반적인 학습 능력?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학습 문식성은 특정 분야 하나에만 딱 갇혀있기보다는 여러 교과목이나 뭐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필요한 그런 학습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네,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다문서자고 하죠.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또 자기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 이게 바로 학습을 위한 쓰기, writing to learn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아, 쓰면서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지식 그 자체보다는 논증적인 스키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범교과적인 인지 전략,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듣고 보니까 학문 문식성은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 되기, 학습 문식성은 여러 분야를 두루 잘 배우는 학습자 되기, 약간 이렇게 대비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둘이 완전히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아, 상호작용하는군요. 네, 실제로 초기에 학문 문식성 연구했던 것들이 나중에 학습 문식성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딱 칼로 자르듯이 나눌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학교 교육에 적용하려고 할 때 좀 딜레마들이 생긴다는 거죠. 딜레마요? 어떤? 네, 자료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누가 가르칠 거냐? 그렇죠.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이 특정 과학 분야의 그 복잡한 담화 관습을 깊이 있게 가르치긴 좀 어렵고 반대로 과학 선생님이 또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처럼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전문성 문제가 딱 걸리네요. 정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또 얼마나 깊이 가르칠 거냐, 이 문제죠. 시점과 타당성의 문제인데요. 아, 시기랑 깊이? 네. 예를 들어 대학원 수준에서나 필요할 법한 그런 전문적인 학문 문식성을 과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너무 이르면 오히려 학습 부담만 커질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융복합적인 능력. 이걸 이제 메타다마 능력이라고도 하던데 이걸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고 또 평가할 거냐. 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 메타다마 능력?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네. 지금처럼 교과목이 딱딱 나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과제죠. 이게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요즘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로 내려오면서 비슷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딜레마들이라는 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어떤 분야든 잘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학습자를 키우는 게 우선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문식성이라는 게 그냥 글 읽고 쓰는 기술적인 차원, 이걸 넘어서서 생각하는 방식, 또 지식을 다루는 태도랑 정말 깊이 관련되어 있구나. 이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말미에 저희가 좀 더 곱씹어 볼 만한 질문들이 던져져 있더라고요. 아, 네. 흥미로운 질문들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글쓰기 방식이나 뭐 사고방식 같은 게 과연 실제 그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날 것 그대로의 담화관습과 같을까? 이 질문이요. 어쩌면 교육을 위해서 좀 다듬어진 버전은 아닐까 하는 거죠.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속 지식이나 소통 방식이라는 게 사실 교육 목표에 맞게 좀 선택되고 재구성된 일종의 정제된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제된 현실. 네. 또 다른 질문도 재밌었어요.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될 사람은 사실 소수인데 대다수 학생들한테 그 분야 고유의 전문화된 담화관습을 배우게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랄까 그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 지식을 다루는 과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가처럼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거나 과학자처럼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사고 훈련? 그 훈련 자체가 다른 분야에도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범용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충분히 타당한 관점입니다. 사고의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도구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여러 교과를 넘나드는 그 융복합 문식성이라는 건 과연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할 어떤 교과 내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양한 학습 경험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도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봐야 할까요? 와,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과정, 그 자체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훨씬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